자동차 융자나 할부금융 등을 통해 새 차를 구입해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이 월 800달러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물량 조절과 가격 인상 정책과 함께 금리 인상의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신차 가격이 급등한 데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동차 대출 금리도 오른 탓입니다. 경제적 풍요함을 상징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대명사였던 신차 구입이 이젠 높아지는 가격으로 인해 부유층의 상징물이 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동차 전문 평가기관인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신차의 월 페이먼트가 평균 777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말 평균 400달러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신차 할부금은 미국 가계의 세후 수입 중간값 대비 6분의 1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신차 가격이 4년 전과 비교해 30% 이상 올라 5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할부금 또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공급망과 부품 부족을 이유로 재고 관리에 들어가면서 소위 밀어내기용 가격 할인을 없애고 신차 가격을 인상해 판매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에 따른 차량 융자 이자율 상승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신차 가격 덕분에 자동차 업체들은 판매량 감소에도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전쟁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천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폴란드 왕궁 정원의 쿠비키 아케이드에서 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가 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나토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분열되지도 지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은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나토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나토 조약 5조는 견고하다는 데에는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나토의 모든 영토를 수호할 것이며 러시아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같은 날 나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파괴를 추구하지 않으며 러시아를 공격할 계획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소비자들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식료품 달러 스토어를 찾는다는 소식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1년간 식품 가격은 전체적으로 10%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식료품 지출에서 달러 스토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교외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달러 스토어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소비자 5명 중 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트리를 소유한 패밀리 달러는 건강에 좋은 식품과 신선한 농산물 등 식료품 판매를 확대하고 냉장고를 갖춘 매장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식료품의 경우 무조건 저렴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며 같은 상품들을 여러 매장에서 비교해 쇼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재무관실은 2022년도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며 이번 1차분 재산세는 오는 4월 3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예년에는 재산세 1차분은 3월 1일까지 납부해야 했습니다. 올해엔 한 달 정도 납부 기한이 연기됐는데 이는 작년 2차분 재산세 고지서가 늦게 발부되는 바람에 올해 1차분 재산세 납부 기한도 자동 늦춰진 것입니다. 재산세 정보는 온라인으로도 제공되며 쿡카운티 내 18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고지서는 3월 초까지는 우편 배달될 예정이라고 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은 밝혔습니다. 미국 월가와 빅테크 등을 중심으로 감원 바람이 부는 가운데 세계 1위 컨설팅 기업으로 잘 알려진 맥켄지 앤 컴퍼니가 컨설팅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거에 따르면 맥켄지는 전체 4만 5천 명의 인력 중 2천 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감원은 수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감원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원 규모는 맥켄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글로벌 컨설팅 업계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인력 감축을 조언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온 컨설팅 기업체가 스스로 수술칼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맥켄지 대변인은 처음으로 비고객 서비스팀의 운영 방식을 재설계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직원들의 보상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2만 8천 명이던 인력은 5년도 안 돼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매출도 2021년 기준 150억 달러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권 교체 과정에서 잡음과 더불어 미국 사회를 뒤흔들던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 관련 책임론으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던 맥켄지가 이번 인력 감축으로 위기의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아마존을 비롯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델 테크놀로지, 골드만삭스, 시리그룹, 그리고 모건 스탠리 등도 직원 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유학생 숫자에서도 국내 영어 교육 면에서도 한국에 뒤처져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글로벌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에 뒤처진 영어 교육 분야를 조명한 일본 미디어 매체의 분석입니다. 일본 미디어 매체는 세계의 교육 정책이란 기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영어 교육 현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순이 비슷하고 한자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영어 시험인 토익 평균 점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100점 정도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유학, 영어 교육에 앞서 나가는 이유로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 유학생 수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 인구는 일본의 절반 정도이지만 해외로 나간 유학생은 3배나 많습니다. 2021년 기준 외국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은 21만 3천 명인데 일본 유학생은 6만 2천 명 수준입니다. 또 한국은 대학 입시를 거쳐 상위 학교에 입학, 재벌 대기업에 취직하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인재로서 외국계 기업 등을 목표로 해 자연스레 유학의 길을 떠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도 비교했습니다. 한국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 수업 시간은 연간 68시간, 일본은 35시간으로 한국의 절반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영어 수업도 한국 102시간, 일본 70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더욱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기에 영어를 일본인보다 더 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